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 도입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요. 챕터 1에서 우리가 봤었던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어떤 블럭을 가지고 입력 신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통신 시스템에서 필요한 우리가 SNR이라든지 밴드위스, 그리고 뭐 커패시티 같은 것들을 좀 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또 통신 시스템에서 우리가 통신 시스템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수학적인 도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주로 전자공학에서 신호미 시스템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신호미 시스템을 같이 배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배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요약하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의 이제 대표적인 신호미 시스템의 결과들을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 위주로 좀 요약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의 내용이고요. 챕터 2에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신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우리가 볼 거고요.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호미 시스템에서 첫 번째 배웠던 건, 우리 통신 시스템에서는 메시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그 시스템의 목적일 텐데, 신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신호와 인풋 신호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인풋 시그널, 우리가 XT를 받아서 XT를 입력 시그널로 받아서 어떤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시스템의 정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스템의 정의는 입력 시그널을 받아서 새로운 아웃풋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연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웃풋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신호의 연산이죠. 그래서 아웃풋 시그널을 우리가 YT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우리가 수신 신호 뭐 RT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신호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 터미널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DC value라는 값을 우리가 어떤 신호에서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직류 성분을 갖다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DC 시그널은 X의 DC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어떤 시간 영역 시간 신호의 시간 평균을 이렇게 가로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XT의 가로라는 건 뭐냐면 시간 영역 평균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t분의 1로 나눠준 거죠. 전체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주어지는 어떤 신호의 전체 합을, 시간 영역 합을 어떻게 해준 거죠? 인테그레이션 해준 값이 결국에 합이 되겠죠. 그 신호의 전체 인테그레이션 해준 그 넓이를 t로 나눠준 거죠. 결과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요 정의가 의미하는 거는 xt의 시간 영역 평균이라는 거죠. 타임 에버리지를 해준 결과가 될 거고요. 에버리지 xt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신호 xt에 대한 시간 영역 평균이죠. 그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DC value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이렇게 있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사인, 코사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의 평균은 뭐야? DC 평균은 0이 되겠죠. 전체 평균이. 만약에 그 DC 시그널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의 DC 시그널 평균은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평균 성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를 갖다가 0지점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에 DC 성분이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C 밸류라고 하고요. 그럼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분들은 우리가 DC 시그널은 항상 0이 될 거잖아요. 그죠? 0이 평균이니까 그냥 평균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제곱해서 평균해 준 값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RMS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루트 스퀘어, 루트 민 스퀘어
라고 하고요. mean square의 약자로 value라고 얘기하고요. RMS value라고 해서 우리가 x의 t에서부터 x의 RMS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x의 RMS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xt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갖다가 시간 영역 평균을 해준 걸 스퀘어 루트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xt의 제곱의 평균 값을 타임 에버리지에 루트를 시켰다 해서 RMS 밸류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파워의 시간의 파워를 우리가 스퀘어 루트를 시킨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를 스퀘어 루트 시킨 거랑 똑같이 되고요. 결국에 이렇게 계산됩니다. 시간 영역 평균의 정의가 이거였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t xt의 매그니튜드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값의 제곱을 취해준 이 결과로 우리가 RMS 밸류를 갖다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스턴테니어스 파워, 요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정의부터 다시 한번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는 순간 파워라는 뜻이죠. 시간 어떤 t가 주어졌을 때 순간 파워는 우리가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수 있겠죠. 이건 결국엔 뭐예요? 시간 t에 대한 파워는 결국엔 전압 곱하기 시간에 대한 전압 곱하기 전류의 곱으로 우리가 파워를 정의하죠. 전력은 결국에는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거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잘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VT하고 IT를 우리가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면 VT는 IR이 되겠죠. 그래서 R 곱하기 I가 되니까 IT 제곱이 될 거예요. IT 제곱이 되고 특히 우리가 R을 갖다 만약에 저항을 1이라고 놓으면 어떤 회로에서 저항을 1이라고 생각하면 VT는 바로 IT랑 같아지죠. 그래서 IT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IT도 뭐가 됩니까? IT는 역시 R값이 1일 때는 VT가 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VT의 제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 전력이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R을 갖다가 1로 가정한 거죠. R이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신호 XT는 어떤 XT는 주로 우리가 전압 아니면 전류가 될 겁니다. 어떤 통신 시스템에선. 그래서 그때 우리가 R값이 1로 노멀라이제이션 돼 있다. 저항이 1로 노멀라이제이션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인스턴테니어스 파워 자체를 어떤 신호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IT나 VT가 결국엔 어떤 신호가 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될 테니까요. 어떤 시그널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우리가 바로 XT의 제곱이다 라고 놓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평균 낼 수가 있겠죠? 평균을 내주면 우리가 에브리지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평균 내준 값을 에브리지 파워라고 정의하고요. 우리가 평균하는 방법은 이미 배웠죠. 어떤 XT 시그널의 평균 파워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림 2.1에 주어져 있고요. 그림 2.1에 주어진 것 같고요. 2.1에 있는 내용과 같고 여기는 파워 값이 어떻게 주어진 거죠? 평균 파워를 대문자 P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XT의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타임 에버리지한 게 결국에는 에버리지 파워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타임 에버리지의 정의에 의해서 시간 t 전체에 대해서 나눠준 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로 나눠주는 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극한을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xt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xt의 절대값의 제곱을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타임 영역 우리가 평균 내준 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다 더해준 다음에 시간으로 나눠준 거, 그걸 우리가 평균 파워다, 에버리지 파워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RMS 밸류하고 에버리지 파워가 어떤 관계가 있죠? 결국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X의 RMS 밸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버리지 파워를 스퀘어 루트 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어떤 시그널 시간 t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이 이런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DC 밸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겠죠. DC 밸류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아니고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DC 밸류는 0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파워는 어떻게 구해져요? 요거의 제곱한 값. 제곱한 값은 뭐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제곱한 값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제곱한 인스턴테니어스 파워가 요 시간마다에 될 거고요. 요게 제곱한 값. 요게 xt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놈을 갖다 다 평균 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내주면 파워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요거의 파워가 이렇게 되고요. 그거의 스퀘어 루트 값이 뭐가 됩니까? 스퀘어 루트 값이 x의 RMS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시그널의 우리가 전력 그리고 시력값이라고 하는 RMS 밸류는 시력값이라고 우리 부르죠.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상쇄하지 않고 우리가 평균 내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느냐, 0에서부터 떨어진 값을 가지느냐를 나타낼 때 우리가 x의 RMS 밸류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에버리지 파워가 나왔으니까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도 나왔고 에너지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정의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t로 나눠주지 않고 다 더해준 값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정의는 우리가 에너지의 정의는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를 xt의 제곱을 이렇게 구한 것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토탈 에너지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에너지와 인스턴테니어스 파워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데시벨 단위를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시벨 단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벨이라는 용어는 단위를 쓸 때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dB라고 하죠. dB 스케일이라고 표현해 주고요. dB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10 로그에 우리가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쓰고요. 그래서 어떤 전력의 B를 표현할 때 쓰죠. PA분의 PB 이렇게 두 개의 전력의 B를 표현할 때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크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다시 PA분의 PB로 우리가 데시벨 단위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걸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PA분의 PB로 표현해주면 PA에 비해서 PB가 몇 배다 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 숫자가 결국에는 우리가 10의 dB 스케일로 표현돼 데시벨 표현해서 10으로 나눠준 값 이걸로 10의 dB-10승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다. 데시벨과 전력의 비율의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관계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을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PA라는 전력과 PB라는 전력의 A의 전력, B의 전력이 두 개가 10배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A하고 PB가 10배 차이가 나면 여기 10이니까 로그 10의 10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데시벨로는 10dB가 될 겁니다.
그러면 0d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dB는 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값이 PA하고 PB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로그 10의 1은 0이죠. 로그에 1 들어가면 항상 0이 나오니까 이 전체 값이 0입니다. 그래서 0dB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율이 같다. 요 비율이 같을 때 우리가 0dB가 될 거고요. 얘가 10배가 된다라고 하면 10dB가 됩니다. 그러면 100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배가 되면 얘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밖으로 나가서 20dB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0dB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0dB는 공이 4개 있는 10의 4승, 즉 만배가 되는 거죠. 만배. 이해되시죠? 그러면 10dB가 아니라 마이너스 10dB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dB는 0.1배가 되는 거죠.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PA가 PB에 비해서 10배 더 큰 경우에 거꾸로 0.1배가 되면 PB가 PA에 비해서 0.1배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0d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비율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데시벨 단위를 쓴다. 이렇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비교하자면 또 한 가지 비교하자면 dBm이란 단위가 있는데요. dBm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이제 dBm이란 단위고요. 얘는 우리가 뭐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 1mW랑 비교하는 거예요. 1mW에 비해서 몇 배냐라고 생각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mW에 비해서 전력이 몇 배냐, 어떤 시그널의 전력이 몇 배냐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S가 1mW다 그러면 몇 dB가 되는 거죠? 여기 1이니까 0dBm이 되는 거죠. 0dBm은 1mW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dBm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dBm은 1mW에 비해서 1000배의 값을 가지는 전력이니까 1W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1mW에 비해서 1000배니까 우리가 30dBm은 1W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통신에서는 1mW에서 0dBm에서부터 30dBm 뭐 이런 수준의 단위를 보통 크기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mW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는 dBm 단위를 쓰게 되고요. 앞에서도 배웠지만 SN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SNR 같은 경우에 dB를 통해서 우리가 노이즈의 파워와 그 다음에 보내는 시그널의 파워의 비율로 우리가 보통 전력을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의 용어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프리퀀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프리퀀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겠죠. 프리퀀시는 우리가 F로 표현되고 심벌 피리어드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피리어드의 우리가 주기의 역수를 우리가 주파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앵귤러 프리퀀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앵귤러 프리퀀시도 앵귤러 프리퀀시는 오메가로 우리가 정의하고요. 오메가의 F에다가 2파이를 곱해준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T는 우리가 주기를 얘기하고요. T는 우리가 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프리퀀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주파수, 각 주파수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용어들을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신호 및 시스템에서 우리가 신호의 분류들을 했었죠. 신호가 분류되는 것들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신호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대략적으로 봤지만 연속 신호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과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림 2.4가 있습니다. 그림 2.4에 비교가 잘 나와 있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까지 포함해서
그림 2.4에 그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 비교를 해보면 Continuous Time 시그널은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시그널을 우리가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인덱스가 디스크리트하게 n으로 주어져서 0, 1, 2 여기선 0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3 이런 특정 정수 인덱스에서만 값을 가진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시그널로 주어지는 걸 갖다 우리가 디스크리트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랑 조금 대응되는 개념이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그널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시간 영역에서 연속인 이런 신호를 뭐라고 하냐면 Continuous Time 시그널이고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그널은 아날로그이고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죠.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시그널, 이 시그널은 지금 이 주어진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샘플링한 결과죠. 네.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우리가 샘플링한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샘플링을 해주면 나오는 시그널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고요. 디지털 시그널은 뭐냐? 이렇게 샘플링된 시그널에서 나오는 어떤 실수값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죠? 퀀타이제이션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요 값 아니면 요 값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자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면 퀀타이제이션 해주면 우리가 뭐가 된다? 디지털 시그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 된다. 책에 보시면 2.4에 보면 이런 디지털 시그널 중에서도 이렇게 연속인 것도 있죠. 어떤 값을 어떤 특정한 값을 몇 가지만 가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디지트화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 샘플링하고 디지털 퀀타이제이션까지 해서 양자화해서 이 값의 그 크기가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그널을 분류를 하면 우리가 주기 시그널과 비주기 시그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리오딕 시그널과 non periodic 시그널 아니면 periodic 시그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피리오딕 시그널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주기가 나오죠. 주기 t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주기 중에서도 가장 작은 주기를 우리가 펀더멘탈 피리오드라고 얘기합니다. 피리오드라고 해서 우리가 t0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얘는 가장 작은 피리오드를 얘기합니다. 주기 시그널은 반복되는 구간으로 시프트 했을 때 동일하게 신호가 동일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주기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그걸 주기라고 하죠. 그 반복되는 타임 시프트한 구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기 값은 정수배로 계속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거 그걸 갖다 우리가 t0라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거의 역수를 우리가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F0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T0분의 1이 되겠죠. T0분의 1로 정의되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호를 몇 가지 우리가 컨티뉴어스, 디스크리,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구분하고요. 또 주기 시그널과 비주기 시그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시그널과 파워 시그널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에너지와 파워의 정의에 의해서 에너지 대
파워 시그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시그널, 파워 시그널에 속하지 않는 그런 시그널도 존재합니다. 둘 다 에너지 시그널도 아니고 파워 시그널도 아닌 그런 시그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에너지 시그널의 정의는 뭐냐? 에너지 시그널의 정의는 어떤 신호의 에너지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거의 값이 무한대보다 작으면 돼요. 에너지 정의가 뭐였죠? 에너지 정의는 앞에서 이렇게 정의됐었죠? 그 계산된 값이 xt의 전체 시간 영역 시그널, 전체 시간 영역 시그널로 다 인스턴테니어스 파워는 xt의 매그니스의 제곱으로 표현된다 그랬고요. 이걸 다 적분해 준 게 토탈 에너지죠. 그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무한대보다 작은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에너지 시그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파워 시그널은 뭐냐? 파워 시그널은 파워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거예요. 파워가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됐었죠? 얘는 우리가 시간으로 전체 나눠줘야 되니까,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무한대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극한을 이용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xt의 instantaneous power 그 값을 전체를 적분해 준 값이 t로 나눠줬을 때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파워하고 인스턴테니어스 이 평균 파워와 그 다음 토탈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게 됩니까? 지금 관계가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에브리지 파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대로 나눠준 거죠. 즉 에너지가 만약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사이에 어떤 실수값이면 그거를 갖다가 전체 시간으로 나눠준 게 파워가 될 거고요. 이런 경우에 파워는 뭐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 즉 에너지 시그널인 경우에 파워는 뭐가 되죠? 파워는 항상 0이 되겠죠. 에브리지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리지 파워는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파워 시그널에서는 어떻게 돼요? 파워 시그널에서는 이 값이 에브리지 파워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요 값까지가 에너지잖아요. 무한대로 나눠주기 전까지. 그래서 어떤 실수값이 결과가 나는데 그 값이 무한대로 나눠준 값이라면 당연히 그 분자에 있는 값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야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무한대로 갈 때 그걸 갖다 무한대로 나눠준 값이 어떤 유한한 실수값으로 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 시그널에서는 우리가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워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게 되고요. 주기 시그널은 어때요? 주기 시그널은 각각의 제곱의 인스턴테니어스 파워가 항상 어떻게 되죠?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에너지 값을 가지면 그게 반복되니까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리오딕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피리오딕 시그널이다.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주기 시그널이고 둘 중에 하나냐? 에너지 시그널 아니면 파워 시그널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둘 다 되지 않는 그런 시그널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요 에버리지 파워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는 거 그런 거에 관련된 예제가 지금 예제 2.1과 그리고 예제 2.2에 있습니다. 예제 2.1과 예제 2.2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직접 숙제로 이 노트에다가 지금 예제 설명이 있으니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서 2.1, 2.2로 하는 게 이 노트 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그리고 2.1, 2.2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멈추시고 네. 다 되셨나요? 네, 다 되셨으면 예제 2.1, 2.2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직접 노트에다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호의 분류를 하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과 랜덤 시그널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시그널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같은 경우에 뭐 사인 시그널, 코사인 시그널 이렇게 정해진 거, 그렇죠? 우리가 어떤 렉탱귤러 시그널, 그렇게 정해진 시그널을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랜덤 시그널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랜덤 시그널은 노이즈처럼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거죠. 어떤 값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고 뭐가 나올지 확률적으로만 분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시그널을 랜덤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 랜덤 시그널까지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 랜덤성에 대해서 실제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뒤에 가면 우리가 뒤에 챕터에서는 우리가 확률과 랜덤 변수 같은 그런 우리가 과목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하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신호의 분류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호를 어떻게 신호 처리하는지, 연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